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육안으로 확연히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가 요즘에는 젊은 사람에게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젊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하지정맥류는 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서부터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의로 문을 열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 사실은 하지정맥류가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치료되느냐? 하지정맥류를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치료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법은 다양합니다. 하지정맥류 있을 때 손으로 쓰다듬어도 치료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또 수술적인 방법도 있죠. 한의학에서는 침치료라든지 한약 투약으로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지정맥류가 어떤 병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이 심장에서 다리, 심장으로 순환하는 혈관을 하지정맥이라고 합니다. 하지정맥들 중에서 가장 피부 쪽에 정맥인 표제정맥이 있는데 이 표제정맥이 늘어나서 돌출되는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왜 표제정맥이 늘어날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침을 놓거나 한약을 써서 순환이 잘 되게 함으로써 저절로 하지정맥류가 치료되도록 하는 것이 한방치료입니다. 하지정맥류의 원인은 어떠한 원인이든 다리 표지정맥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 판막이 고장나면서 정맥류가,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누가 그러면 가족력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체중이 과다한 경우에 하체 쪽으로 쏠리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운동 부족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순환장애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장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은 골이 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상증, 콩팥과 관련된 병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지정맥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다리를 꼬는 거라든지 흡연 등이 원인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하며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가니까 당신은 하지정맥류 때문에 다리가 아픈 거요. 이렇게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지는 한의학에서 혈기라는 차원에서의 치료 또는 혈지부해라는 차원에서의 치료, 간신이라는 차원에서의 치료를 하면 어떤 수술이나 진통제를 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혈액순환이 돼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아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혈열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다리에 거미줄 모양의 실핏줄이 보이다가 심해지면 정맥이 늘어나서 돌출돼서 아주 보기 싫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증상이 좀 심해진 경우죠.
더 심해지면 피부가 검게 변하거나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면 나중에는 궤양 현상이 흔해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옹조 또는 창량이라고 합니다. 옹조 창량이라는 차원에서 치료를 하면 또 잘 치료가 됩니다. 서양 의학적인 치료,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 정맥 안에 약물을 주입해서 해당 정맥을 막아버리는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하고, 레이저를 이용하기도 하고, 병든 정맥을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경과, 치료 없이 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치료 후에도 재발을 잘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부종, 다리가 붓는 증상이라든지 착색, 신경 손상이 오기도 하며 궤양 등이 나타난다고 했죠.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등의 응급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한의학에서는 한약과 침술 치료로 치료하는데 그것도 환부, 말하자면 하지 정맥류가 있는 곳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의 치료 또는 한약을 투약해서 왜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를 알아서 한약을 투약해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 정말 잘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도 놀래고 치료하는 의사도 놀랄 정도의 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침도 많이 자침하는 것이 아니라 방광전격이나 소장전격이라는 침치료를 하는데 대개 4개 혈자리 간단하게 시술을 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침하면 우악스럽고 아픈 거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아. 침 놨어요? 이럴 정도로 살짝의 자극에 의해서 치매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방광전기라는 것은 태양 한수입니다. 태양 한수. 이게 뭐냐? 바로 불이 났을 때, 열이 날 때 꺼주는 거예요. 열을 제어하는 거예요. 열은 부풀죠. 부푸니까 어때요? 하지정맥류가 생긴 거예요. 그걸 태양 한수라는 방광전격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소장전격이라는 것은 혈뇨를 없애주는 원리에 의해서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는 겁니다. 소장전격은 보정시키는, 보혈 보정시키는 그러한 요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열에 의해서 하지정맥류가 생긴 것이 치료가 됩니다. 열이 나면 부풀게 되어 있죠. 물론 차도 부풉니다. 근데 열이 나면 솟구치거나 부풀게 되어 있죠. 그게 여드름이에요. 여드름 양상. 네. 혈이 열을 받아서 나타난 현상. 혈이 열을 받아. 왜? 피 말리는 사람 있죠? 조급한 사람, 늘 긴장하는 사람, 늘 완벽해야 하는 사람. 혈열을 받습니다. 또 어혈에 의해서 무리하게 내 몸을 사용해서 어혈이라는 것은 타박이라든지 출산 후에 여성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혈열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면 한의학적으로 하지정맥류가 근본 원인적으로 수술하거나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한의학적으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정맥류는 한의학에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어떻게 찾느냐,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침치료를 하거나 한약을 투약하면 또는 한약을 투약하면서 침치료를 같이 함으로써 하지정맥류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